예, 오늘은 우리 164쪽부터 시작되는 6화, 6강입니다. 우리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거의 반 지금 거의 왔는데, 이 반이 배경이에요. 거의 반이 배경이었고, 오늘도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배경. 오늘 뭐 이런 겁니다. 여기 물컵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물 제가 먹었잖아요. 근데 이제 요걸 알려면, 아래에 든 물을 알려면 먼저 설명할 때, 각각도 설명하죠? 컵이 어떻게 생겼고, 어떤 크기고, 어떤 모양이고, 손잡이는 어디 있고, 이런 거.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런 면들을 좀 이제 보려고 합니다. 외형적인 면에서부터 그 내용으로 좀 더 들어가는. 그래서 다음 주에 좀 더 깊이 이제 들어가고, 오늘은 좀 외부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배경을 좀 이제 아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 두 나라, 한 교회, 세 견해입니다. 맞죠? 6강의 제목이? 예. 두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잉글랜드. 그렇죠.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입니다. 이제 좀 가까이 느껴지시죠? 우리가 계속 하니까. 한 번도 가보진 않았지만.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존 녹스 뭐 얘기하니까 좀 가까워진 것 같아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는 만약에 제가 여기서 1시간 강의를 하면 여러분들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듯말듯 하긴 하겠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굉장히 오랜 시간을 들여서 오늘 여기 뒤에 보니까 강의를 보니까 오늘 16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16번째 시간을 우리가 들여서 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내용인지 대충 1시간에 우리가 얼마나 했습니까? 적게는 30분, 길게는 막 50분 이 정도까지 했는데 그렇게 해서 오다 보니 이렇게 대충 무슨 내용이구나, 무슨 역사구나 하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두 나라가 지금까지의 역사적인 이런 내용들 때문에 한 교회를 이루는데 그 안에 뭐래요? 두 나라, 한 교회, 그 안에 세 견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이제 조율을 하고 이제 그렇게 했던 것이 웨스트민스터 총회입니다. 그 내용들을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보려고 하는 건 웨스트민스터 총회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결과물, 그리고 이제 예배 모범, 정치 모범, 신앙 고백,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데 그 내용을 보기까지 온 겁니다. 이제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배경들을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164쪽에 보면 총회를 둘러싼 정치적 구도 파악하기, 요거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 간단하게 좀 다루고 넘어가는 겁니다. 총회를 둘러싼 정치적 구도 파악하기. 여기 김영길 목사님 좀 읽어주세요. 총회를 둘러싼 정치적 구도 파악하기. 지금 우리는 상당히 복잡한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왜 이 책을 집어들었나 회의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힘을 내주세요. 이 역사를 배우면서 유익은 책을 읽는 순간보다 훨씬 클 것입니다. 조금 어렵다 싶을 때는 책장 넘기기를 멈추고 중간 정리를 해보세요. 그리고 그 내용의 위치를 떠올려 비교해보세요. 그러면 지치지 않고 끝까지 읽을 마음이 다시 생길 것입니다. 최대한 단순하게 표현해봤습니다. 오른쪽 아래 잉글랜드 의회가 있습니다. 현재 예능 세력의 왼쪽 아래의 찰스 1세와 왕당파 부족입니다. 둘이 싸우는데 의회 쪽이 불리하니까 스코틀랜드의 병력 파송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군대가 치고 내려와서 양쪽에서 국방군을 협공을 합니다. 그 대가로 스코틀랜드의 특사들이 구성되어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총대로 참석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됐지요. 네. 여기까지 정리되셨죠? 그래서 여기 찰스 1세, 왕당파, 한 나라 안에서 의회파, 잉글랜드 의회 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죠? 이거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잉글랜드 의회 쪽에서는 이제 총회를 열었고,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열었고, 이 문제들을 좀 우리가 다루어 보자 그래서 이제 총대를 소집하기도 했고, 근데 처음에는 이제 이 의회파가 밀리기 시작하니까 이 의회파는 스코틀랜드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죠? 근데 요청을 했는데
이제 스코틀랜드는 그래 응해주겠다. 근데 군사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잉글랜드가 바른 종교를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교회 체제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와 같은 가장자를 개혁된 교회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 그죠? 맞죠? 그죠? 그래서 군사적으로 왕당파와 싸울 수 있는 병력을 지원해주는 동시에 이 교회에서는 이 특사를 파송합니다. 그죠? 8명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정말 가장 잘 개혁된 교회인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내용들을 잘 알고 잘 흡수할 수 있도록 쉽게 얘기해요. 그렇게 이제 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이제 지금까지 본 내용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래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역사가 어떻게 됐는데 그거는 조금 이제는 뒷순이에요. 왜냐하면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왜 열렸는데까지 알려고 우리가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역사 얘기를 같이 했던 건데 지금부터는 약간 역사 얘기는 내려두고 이제 총회가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좀 볼 겁니다. 그죠? 자, 총회의 실제 현장 찾아가기 어디서 모였나? 네, 유사님 좀 읽어주세요. 총회는 실제로 유사님 너무 열심히 예, 유사님 읽어주세요. 총회의 실제 현장 찾아가기 어디서 모였나? 총회는 실제로 어디서 모였을까요? 어느 건물의 어느 방에서 모였을까요? 궁금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들어가 보고 가장 놀란 것은 장소가 밖에서 보는 것만큼 크지 않고 생각보다 흡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대해 글로 배운 우리는 151명, 청교도 성직자 121명, 플러스 상원의원 30명에 달했다는 참석자 숫자만 보고 대단히 넓은 공간이 필요했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원에 가보면 여기서 대체 어디에 모였다는 것인지 궁금할 정도로 공간이 애매합니다. 게다가 이곳에는 온갖 왕족들이 무언가 비석이 준비합니다. 기념품과 장식물도 적극 모여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이곳을 지나면서 서로 어깨를 부대끼게 할 정도이고 어떤 곳은 카메라 인물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그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좀 다르긴 합니다. 부대에 그곳에 묻히기를 원했던 왕족과 귀족들의 물건 숫자가 더욱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7세기 당시보다 더욱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점을 감안하더라도 사원 내부는 모여서 회의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거의 매일 모여야 했던 총회가 이곳을 하염없이 쓰고 있었으면 여러 가지로 곤란했을 겁니다. 미술관이나 극장보다는 연수원이나 회의실에서 토론을 하는 것이 더 적합한 법입니다. 그래서 총회는 적당한 방을 찾았습니다. 총회는 처음엔 재미있게도 앞에서 등장했던 동쪽부터의 가장 화려한 방 L7세에서 모였다고 합니다. 그 방을 거룩한 장소인 것처럼 여기도록 꾸미고 극기한 재단을 설치하라고 했던 찰스 1세의 황당한 정책을 비웃기라고 하듯이 다 치워 여기다 테이블 깔고 회의나 하자 이랬던 모양인데 쌀스러운 영국인다운 결정이었습니다. 네, 헨리 8세 7세가 동쪽 끝, 그러니까 그 동쪽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 동쪽이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는, 그러니까 약간 미신적인 의미들이 여기 안에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어쨌거나 근데 이제 그걸 비웃기라도 하듯이 이 총회는 이제 여기다 다 치우고 테이블이나 깔고 회의나 하자 이렇게 해서 그 방에서 회의를 했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그곳이 유창이 많다 보니 너무 추워요. 그리고 천장이 높아서 대화를 할 때 상대방 목소리가 울려서 잘 안 들립니다. 그래서 9월 중순부터 날씨가 슬슬 추워지자 다른 방을 찾습니다. 네, 넘어가 보면 그래서 옮긴 곳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서쪽 끝에 있는, 동쪽 끝이 아니라 서쪽 끝에 있는 예루살렘 챔버라는 방입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오른쪽에 보면 이게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이 모형인데 설계 끝에 보면은 도면인데 끝에 보면은 원래 그 헨리 7세 그 뭐 예배실이라고 했던 여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보니까 동그라미 하고 좀 확대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 어떻게 생겼어요? 보니까 예, 천장이 높고 그리고 거기다 창문이 막 이렇게 있어가지고 아마 뭐 모자이크식으로 이렇게 돼 있나 보죠. 그죠? 이런 방이었는데 동쪽에서 정서쪽으로 완전히 옮겼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생겼어요? 그냥 여기 벽이 있고 벽난로 같은 거 있고 뭐 가운데 회의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동그라미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여기 읽어볼게요. 동쪽 끝이 예루살렘 성지 방향이라면 그 반대인 서쪽 끝은 반대로 악마의 세력이 강한 곳을 상징합니다. 물론 미신이죠. 하지만 당시에는 그런 의미를 붙여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서쪽 끝에 있는 성문 입구를 지키는 방이 하나 있습니다. 이 방은 십자군 전쟁에 다녀온 기사들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아마 자기들이 서쪽문 앞에서 악마를 지키겠다는 의미를 담았나 봅니다. 지금으로 치면 해병대 전후회의 컨테이너 박스 역할이었다고 할까요? 아무튼 우리가 보통 웨스트민스터 총회 장면이라고 보게 되는 그림은 바로 이 방을 배경으로 그린 상상화입니다. 총회의 주요 모임은 여기에서 열렸습니다. 그리 넓은 공간이 아닙니다. 80, 90명 정도가 모이면 꽉 차는 넓이입니다. 그런데도 굳이 여기서 모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벽난로가 있어서 따뜻합니다. 아까 그 방은 어땠어요? 창문들이 있어서 추웠는데 이 방은 벽난로가 있어서 이유가 따로 없었어요. 이곳에 참석자들은 오붓하게 삥 둘러 앉았습니다. 맨 앞줄의 키가 가장 낮고 그 다음 자리는 조금 더 높고 마지막 줄은 가장 높도록 세 줄로 계단식 좌석을 설치했습니다. 창문이 있는 쪽에는 의장과 서기가 앉고 다른 세 면에 참석자들이 둘러앉아 서로 마주봤습니다. 대화와 토론을 하기 딱 좋은 자리 배치입니다. 우리는 왜 회의하면 굉장히 넓어야 되고 막 엄청 떨어져서 회의하고 왜 우리나라 국회의사당 같은 거 국회 하는 거 보면 어때요? 한 명이 나와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쫙 엄청 멀리 떨어져 있죠. 근데 여러분 가끔 뉴스 보면 영국이나 의회에서 토론하고 이런 거 보면 어때요? 혹시 보셨어요? 굉장히 좁은데 요런 이제 탁탁 앉아가지고 요런 테이블 딱 놓고 한 요 정도 거리밖에 안 되는데 마주보면서 막 한 명씩 나와가지고 싸우고 막 그래요. 표정도 너무 리얼하게 잘 보이고 침 튀는 것도 다 보일 정도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거나 어떤 이 사람들의 문화 가운데에서 이 모임도 웨스트민스터 총회도 아마도 그런 분위기 안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저 옆에 기념품 가게가 들어져 있습니다. 혹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가보게 되면 기념품 가게 입구와 서쪽 출입구 사이에 있는 공간을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곳이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모였던 예루살렘 방입니다. 그 안에 보면은 그림 있죠? 모형도 나와 있죠? 체드반 딕스혼이 편집한 웨스트민스터 총회 의회록에서는 이와 같이 회의 장소를 묘사합니다. 여기에 보면 대충 그림이 대충 알겠죠? 여기 맨 위쪽에는 유리창이 있고 거기에 작은 의자 있죠? 의장이 앉고 그리고 창문이 그쪽에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방으로 이렇게 3층으로 되어져 있는 계단에 다 앉아서 회의를 했다. 지금 우리가 배경을 살피고 있는 겁니다. 네, 그 그림 겉에 면을. 자, 넘어가 봅시다. 공간이 너무 좁지 않나요? 예, 우리 읽고 싶으니 김영민 기사님 읽으세요. 공간이 너무 좁지 않나요? 그렇다면 151명의 참석자가 어떻게 한 자리에 모였다는 것일까요? 정답은 참석자 숫자는 애초에 그 규모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명단은 총회에 소속된 분들의 명단이고 실제로 의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숫자는 더 적었습니다. 네, 소집한 사람들의 명수가 151명이었다라는 거예요. 네. 찰스 1세 유지를 보면서 처음부터 참석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고 이 사람들 왕당파. 네. 마음은 머리로돼 육신이 약하여 참석하지 못한 사람도 있었고 몸이 아픈 사람들. 중간에 돌아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30명의 사마와 의원들은 총회를 참관하는 역할이었으므로 대부분은 왔다 갔다 했을 뿐 남아서 자리를 지킨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결국 실무를 진행한 것은 생각보다 훨씬 소수였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권위나 정당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하부에 이르는 절차에 문제가 있는지
듣지는 않았을까요? 참배의 의견은 어떤 식으로 처리했을까요? 그냥 무시했을까요? 오늘날 국회에서 다수당의 국회의원들이 퇴장을 해버리면 그 외에는 정당성을 잃지 않던가요?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네, 누가 몇 명이 모였나 조집사님 읽어주세요. 처음에는 121명의 교도들이 결정됩니다. 그러나 모두가 참석하지는 않았고 어디나 그렇듯 열심히 참석한 사람도 있었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 숫자에 30명의 사하원 의원을 포함하여 총 156명의 다양한 구성원이 구성받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여기서 30명 정도는 성원부터 말입니다. 완벽한 사람들은 아무 눈치를 보느라 통회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인원을 구성합니다. 또 하기에도 흥망하는 이유라든지 문화 일정으로 저는 참석을 불가능했고 첫 모임에는 70명 정도가 출석했습니다. 그 뒤로도 매번 출석한 사람들의 평균 숫자는 60에서 7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출석률이 너무 저조한 거 아닌가 싶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의회가 정해진 성적 인원수는 40명이었습니다. 최소 40명 정도면 회의가 된다고 답변합니다. 그래서 실제 출석 인원 70명은 충분하고 넘치는 숫자였습니다. 게다가 이 숫자는 총회 기간 내내 꾸준히 유지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출석률이 아주 높다고 봐야 합니다. 네, 자, 의회가 정족수를 정해줬잖아요. 총회 10개 하고, 웨스트민스터 총회 10개 하고, 정족수를 정해줬어요. 그게 몇 명이라고요? 40명입니다. 40명이었는데, 그러니까 최소 40명만 되면 회의가 진행이 된다. 그래서 실제 출석 인원은 위에서 보면 60에서 70명이었으니 정적 인원수가 당연히 되는 거였죠. 그래서 이게 총회 기간 내내 꾸준히 계속 유지된대요. 총회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뒤에 나옵니다. 뒤에 나오는데 그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얼마나 유지됐냐면 5년 7개월 22일 5년 7개월 22일 동안 이걸 유지한 거예요. 계속. 이건 사실 대단한 거죠. 이게 사실 몇 개월만 했다. 이게 이러면 그럴 수 있지라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5년 거의 6년 이 시기를 계속 이 수를 맞췄습니다. 나중에 총회는 마치 학회나 세미나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총회는 종교 개혁과 관련하여 선발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주제를 다뤘습니다. 그야말로 종교 개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목표는 교회 정치, 교회 운영, 집회선거, 신앙 공동선, 의문 같은 이런 문제들을 총회는 인정에서부터 제공하여 성경을 통해 연구하고 표현하여 만들고 고치고 확장합니다. 네, 자 이게 그러니까 종교개혁, 종교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다룬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교회 정치부터 시작해서 예배 모범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것이,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드려야 된다, 이런 순서를 드려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폼을 주는 거예요. 최소한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거죠. 근데 그 안에서 자유롭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순서 있죠. 여기에. 그 이대로 해야 되나요? 모든 교회가? 이렇게 할까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이렇게 예배 드릴까요? 아니요. 그런데 예배 모범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배의 어떤 전체적인 형식이나 폼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배 모범입니다. 그리고 뭐 있어요? 또 시편 찬송 있고요. 신앙 고백서 있고 교리 문답 등, 그러니까 종교, 우리의 개신교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한번 다루어보자. 어점에서부터 정말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는가. 그 사람이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연구하고 토론하고 고치고 이랬던 거예요. 기준이 뭐라고요? 성경이에요. 여러분 말싸움 할 때 뭐가 기준입니까? 여러분들이 부부싸움 할 때나 말싸움 할 때 뭐가 기준이에요? 목소리 또 목소리 또 뭐예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고, 또 뭐 기준이 다 다르죠. 같은 입을 덮고 자도 말싸움할 때 서로 다른 기준으로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당신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나는 그게 아니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토론의 주제는 뭐예요? 그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성경.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우리들이 믿는 바의 고백이 뭔가? 의 내용은 다 어디에 기준하고 있어요? 성경의 기준에서 토론해야 돼요.
토론을 우리가 다 같이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발제를 해요. 허집사님이 나와가지고 예배를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발제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허집사님이 예를 들어, 제가 예를 들어서 예배는 내가 드려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더 감동스럽고 이런 찬양이 좋지 않아? 이런 멜로디가 좋은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하면 완전 창피당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다 뭐에 근거해서 주장해야 돼요? 성경이 원래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근거를 해야 그게 납득이 되고 그게 막 이제 서로 설명을 하고 연구를 하고 토론을 하고 막 이런 자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논거를 성경으로 못 대면 뭐 내가 느끼기에 그랬어. 뭐 이러면 완전 창피당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네, 이어서 읽어주세요. 이 작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럿이 모이면 전체 모두가 별개로 교육학을 교육원을 만들었습니다. 중요한 프로그램이나 가치는 전체 모임을 선정했고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프로그램과 분석 작업을 소울위원회 차원에서 추진했습니다. 각각의 소울위원회마다 그 역할에 적합한 인물이 배치되었고 이번이 전부 적임자를 골라서 했습니다. 소울위원회가 만들어낸 결과물을 다시 전체 모임에서 모임에 가져왔습니다. 보고하고 하고 필요하면 특별해서 최종 결정하는 형태로 총회는 질서 있게 진행되었습니다. 총회에서는 전체 모임도 준비했지만 소울위원회의 역할이 아주 컸습니다. 소울위원회는 같은 주제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했고 성경의 근거를 추적하며 하나님의 뜻을 추구했습니다. 책도 만들고 우리가 내릴 결정이 과연 얼마인지 교회의 법을 비추는 결정들이 어떻습니다. 정말 대단히 열심히 일했습니다. 회의를 하면서 모든 책까지 남기가 좋지만 이렇게 복잡하고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 시간이 말로 설명하기보다는 차분히 책을 써서 함께 읽고 설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중요한 책 한 권을 위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치열하게 토론을 했고 성경의 근거를 추적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얼마나 5년 7개월 22일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돼? 야, 뭐 우리가 믿는 바를 어떻게 어떤 고백으로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성경 뭘 얘기하고 있어?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막 찬송은 이렇게 부르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 이것이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무식하기도 하고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들이 아닌데 그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신앙 고백서나 우리가 소요리 문답도 보면 우리가 하이델베르크도 보면 요리 문답 그런 데도 보면 항상 뭐 문답이 있으면 그 답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거기에 기억나세요? 성경 구절이 달려있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한 게 아니라 왜 이런 답을 했냐? 이 사람들이 참 문장을 잘 만들어서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성경이 여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에 대한 구절들을 다 이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토론하고 예배는 그래서 이렇게 드려야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네. 도시에서도 스포츠랜드 기사를 받았습니다. 총회의 이제는 모두가 그를 공부하는 단합으로 여겼습니다. 가장 좋은 교육 계획의 속도를 따라 교회를 개혁하고자 합니다. 그 모범인 스포츠랜드 정리교회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그들의 책임이었습니다. 이런 것은 정리교회에서 선택됩니다. 어렵게는 주문에 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8명 즉 이 스코틀랜드의 특사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장로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리고 이것을 무려 얼마나요? 5년 7개월 22일을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넘어가 보시면 웨스트민스터 총회 5년 7개월 22일 동안 거의 날마다 모여서 1163번 회의를 진행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 오전에 뭐 합니까? 전체 모임, 예배, 기도, 토론 9시부터 10시부터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전체 모임을 합니다. 중요한 토론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후에는 뭐예요?
위원회를 아까 얘기한 분과별, 주제별로 나눠서 거기에 적임자를 놓고 모임을 하게 하고 토론하고 결과물을 산출해냅니다. 여기서 토론을 하겠죠. 성경에서 뭘 얘기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저녁에는 이제 가족들하고 보냅니까? 아니요. 저녁에 뭐 합니까? 개별적으로 토론하고 성경 묵상하고 통에 관련된 스터디를 하고 또 저술을 통해서 책을 써내는 거예요. 굉장히 정력적으로 이 일들을 해줍니다. 얼마나요? 5년 7개월 22일구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자, 넘어가 봅시다. 5년 7개월 22일에 땀방울 여기까지만 읽으면 될 것 같아요. 네. 선집사님 좀 읽어주세요. 환상이 되시니까 우리 시대의 우리가 총회의 환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참석자들의 엄숙한 맹세, 거기 아래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일치하다고 믿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교리도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평화와 건덕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것 외에는 그 어떤 제도도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맹세를 했다고 해요.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일치하다고 믿는 것,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를 위해서 취할 수 있는 것, 거기에만 이들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었던 거예요. 정치도 아니고요. 뭔가 우리들의 나름의 새로운 생각을 주장하지도 않고요. 성경에 근거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교회의 건덕을 위해서 이 일들을 감당하고 거기에 합한 것만 주장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거예요. 이 아래 읽어주세요. 이 선서는 지금 그대로지만 의사 연구하거나 형식적인 기술처가 아닙니다. 회의에 실제로 적용된 기술이었습니다. 누가 어떤 부분에 문물을 성경에서 찾지 않으면 그 발언의 타당성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총회의 분위기는 마치 신학 토론처럼 흘러갑니다. 흥경적 근거가 없는 발언은 토론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왠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으나 성경적 근거를 내지 못하면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할 수 있으므로 함부로 반응하리라 하는 생각입니다. 자, 이 같은 원칙과 누구나 이렇게 지내까요? 이런 맹세나 서약들이 그냥 겉으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실제로 적용되어진 규칙이었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들의 어떤 발언이 성경에서 타당성을 찾지 못하면 그것은 인정되어질 수가 없고 내가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게 참 좋아. 그런 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같은 맹세와 원칙과 맹세가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그 내용은 우리 이제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여기 이제 보면은 회의 분위기, 여기에는 이 장로파가 있었고 독립파가 있었고 에라스투스파가 있었다. 그런데 왜 이런 파들이 있었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좀 다음 주에
같이 나누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정말 사실은 재미있는 내용들이 나타나고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우리 선배들이 실제로 이러한 규칙에 의해서 적용된 교회의 많은 유산들을 장로 교도인 우리들에게 남겨주었는데 우리는 그 유산을 자꾸만 에이 그 옛날에 그냥 그랬던 거지 이런 식으로 치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혹은 내가 장로교를 몇 년 다녔는데 내가 이런 거에서 모르면 우리의 유산을 우리가 잘 챙기지를 못하. 더군다나 이 유산이 대충 어떻게 대충 해가지고 모아놓은 그런 재산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한 오랜 회의를 통하여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굉장히 치열한 이 성경적인 토론을 의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라고 얘기하는가에 합당한 것들을 만들어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가끔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합니다. 야, 그거 벌써 몇 년 전인데, 몇백 년 전인데, 그거 가지고 지금 그거 주장하고 있냐? 너는 시대에 너무 뒤떨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장로교 목사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그거 몇백 년 전에 그 옛날에 그거 했던 그 회의의 그 결과물인데, 그거 가지고 지금 들이밀면, 그거 어떻게 하냐? 그거 카톨릭이 전통 주장하는 것처럼, 그거 전통 주장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실제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혁된 교회는 다시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된다라는 그 핵심은 뭐냐면 그때는 그게 진리였고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결과물 그게 참 중요한 거였고 거기에 따라가는 게 맞았고 오늘 2017년은 오늘 17년에 맞게 현대의 이런 유수한 문명과 이 시대상에 맞게 교회가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날마다 개혁교회로서 존재하는데 과연 우리 선배들이 그 종교개혁 당시에 주장하고 성경적인 내용들을 얘기한 것에서 우리가 얼마나 멀어졌는가를 계속적으로 깨닫고 계속 그곳으로 계속 어떻게 가야 된다는 거야? 다시 돌아가서 조정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새롭게 교리를 주장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계속 개혁되어야 된다는 것은 새로운 교리를 2017년에 맞게 하고 교회의 모습을 정말 장로교 말고 정말 새롭게 이제 장로교의 옷을 벗어버리고 시대에 맞게 새롭게 교회를 이루어야 되고 새롭게 정치를 만들어야 되고 그러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하니 우리는 어때요? 장로교인으로서 그리고 장로교의 이런 역사를 알면서 이 귀한 유산을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 귀하겠습니까? 안 귀하겠습니까? 귀한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 없으면 돌아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해야 된다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개혁해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맞게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는 대로 이렇게 하면 교회가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개혁돼야 된다고 지금도 얘기하잖아요. 누가 얘기해요?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보면서 이제 똑바로 하라고 얘기하죠. 맞습니까? 그게 개혁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식대로 얘기하면. 그런데 우리가 개혁되되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개혁되어야 됩니까? 그게 중요한 거니까. 지금 뭐 종교인 과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면 받아들여야 돼요. 어떤 면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까지 교회가 너무 잘못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로 교회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주장하면 돼야 돼요. 실제로 교회들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옳은 방법으로 돼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교회 정치가 무엇이건 성경에 합당하게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에 집중되어지고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총회 우리 종교개혁의 선배들이 어떻게 장로교회를 이루었는가 그것은 성경이 기반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돌아가는 것에 우리들의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모르면 자꾸 어떻게 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니네 그렇게 원하냐? 니네 그렇게 생각해? 세상 보고 그래? 그래 그렇게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뭣도 기준도 없는 왜 굉장히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에 맞는 행동을 하는 거죠. 이루어지고 나누시는 내용들입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더 이 새 견해가 어떻게 충돌했는가에서부터 우리가 좀 이제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그 다음에 볼 것은 실제로 뭐 교회 정치, 교회 머리는 누구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나옵니다. 재밌는 내용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목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목사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대충 우리가 알았지만 이 총의 결과물을 딱 보자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그 내용들을 다음 주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이용해서 혹은 그 밖의 내용에 대해서 질문 주시면